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몇 주간 사실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거래가 많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매도한 종목들 좀 있고 해서 몇 가지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아프리카 TV. 워낙 많이 다뤘던 종목이라, 근데 요즘에 막 급락하면서 주가가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되돌아온 주가. 한 16만 8천 원, 예전에 한 16만 8천 원에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가 막 급반등해서 24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15만 1,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분할 매도 하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매수하는 것보다도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떤 게 좋은 매도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매도 방법을 찾는 상황인데, 이제 제 매도 방법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어떤 점을 계산하면 더 좋은 매도 방법이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되는 과정이고, 매도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 게 과연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예전에도 계속 영상을 다뤘었는데 2019년 1월 달에 이제 뭐 130주 정도 소량 매수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치 않게 2019년도에 뭐 돈이 필요해서 좀 판 적이 있고, 이제 예약 매도가를 이제 2019년 8월 7일 날 11만 5천 원에 예약 매도가 설정해놓고 그냥 내비뒀죠. 내비뒀는데 뭐 주가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작년 6월 23일 날 11만 5천에 처음으로 이제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회사 분석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16만 8천 원에 이제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작년 9월 6일 날 3개월 후에 16만 8천 원에 예약 매도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8만 5천 원 정도로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또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워낙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소량 매수해자 그래서 4주씩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워낙 갖고 있는 주식 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4주씩 소량씩 매도하자 해서 계속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18만 5천 원 팔리고 나서는 24만 4천 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급등한 날 24만 9,400원까지 오른 날 이제 24만 4천 원에 예약 매도 체결이 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예약 매도를 27만 6천 원으로 해놨는데, 어째 주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 이때 막 급등했던 거는 회사 실적은 계속 좋긴 했지만, 회사 실적이 계속 좋다고 해서 막 올랐다기보다는 NFT 또 열풍이 불면서 아프리카 TV의 그런 이제 BJ들의 영상을 NFT로 거래하게 한다 뭐 이러면서 NFT 열풍이 불면서 급등한 면도 있어서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21만 800원에 좀 어느 정도 그냥 매도를 했죠. 이때는 뭐 예약 매도를 걸어놨던 건 아니고 분위기가 좀 그렇다, 내주 더 팔아보자 해서 21만 800원 정도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동 감시 기능을 활용했죠. 자동 감시, 주식 매도, 뭐 주식 매수 뭐 이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냥 주가를 계속 감시하면서 주가가 올라도 팔리고 떨어져도 팔리게. 사실 이제 24만 4천 원까지 매도하고 나서는 27만 6천 원을 다음 목표가로 정해놨었는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쭉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21만 800원에 팔리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27만 6천 원을 목표가로 세웠었기 때문에 27만 6천 원까지 올라도 팔리고 19만 5천 원, 이번엔 또 떨어져도 팔리게. 왠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계속 막 떨어지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도 팔리고 올라도 팔리게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 당장 팔기는 좀 아깝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랬죠. 근데 27만 원은커녕 19만 5천 원까지 떨어져서 또 체결됐죠. 12월 1일 날, 뭐 한 이때쯤이었나요? 이때쯤에. 그리고 나서 19만 5천 원에 팔렸네. 그래서 이제 상한선은 27만 6천 원까지 또 졌지만 다시 또 18만 5천 원까지 떨어져서 또 팔리게. 그때 18만 5천 원에 또 팔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계속 떨어지면서 18만 5천 원 정도에 또 팔리고, 그러면은 이제 18만 5천 원까지도 팔렸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근데 어쨌든 16만 8천 원, 예전에
작년 9월 6일 날 팔았던 16만 8천 원까지 또 떨어져도 팔리게. 대신에 이제 그 상한가는 24만 4천 원을 좀 낮췄습니다. 27만 6천 원까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16만 8천 원에 또 팔리고 16만 8천 원에 또 팔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좀 내려서 15만 5천 원에까지 떨어져도 또 팔리게. 물론 계속 이익절이긴 하죠. 뭐 계속 수익이 나긴 하지만 24만 4천 원일 때는 526%까지 수익이 났던 건데 계속 떨어져서 이제 297%까지 떨어진 셈이 되고 1월 14일 날 어제죠. 어제는 아니에요. 금요일 날 어제 왔네요. 벌써 12시가 지나서 일요일이니까 엊그제인데 15만 1,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날 15만 5천 원에 또 팔려서 계속된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긴 하지만 계속 속쓰리게 차익 실현하는 어쨌든 익절이긴 하지만 속쓰리게 익절하는 이런 시기가 계속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11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세워놨었는데 11만 5천 원에 다 판 게 아니고 내가 세운 목표가보다도 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눠 팔자 해서 11만 5천 원에 팔고 좀 더 나눠서 다음 목표 예약 매도를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만 8천 원에 팔고 24만 4천 원에도 팔고 그러면서 계속 또 다시 떨어지면서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목표했던 11만 5천 원에 뭐 쫙 판 게 아니죠. 뭐 처음에는 뭐 목표했던 작년에 그 19년 1월에 사서 처음에는 이제 6만 7천 원 목표가였다가 그 다음 8만 4천 원 계속 목표가를 올려가면서 조금씩 나눠 팔았죠. 왜냐면 회사가 계속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11만 5천 원에 이제 작년 6월 달 정도에 11만 5천 원에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오른 거죠. 오르긴 했지만 오르는 와중에도 뭐 계속 오른 건 아니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조금씩 계속 오른 건 셈인데 근데 요때 이제 6월 달에 이제 11만 5천 원 정도에 팔고 그 다음 한 16만 8천 원 정도에 또 팔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팔고 떨어질 때 팔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팔았는데 과연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게 좋은 매도법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돼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총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그 회수한 금액이 이제 총 투자한 금액은 507만 원인데 회수한 금액은 이제 1066만 5,200원이죠. 그래서 2배 넘게 회수는 됐고 지금 15만 1,300원 기준으로도 이제 자녀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원금 이상 된 셈이죠. 회수하고 나서도. 그래서 지금 자녀 아직 남아있는 주식 평가액이랑 이미 회수한 금액이랑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611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11만 5천 원에 내가 다 팔았다면, 물론 요건 빼고요. 요 미리 판 건 빼고, 요 80조 남아있던 거를 11만 5천 원에 다 팔았다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한 122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다 팔았다면, 이때 다 판 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게 더 이득이 됐죠. 지금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11만 5천 원에 팔다가 나눠서 팔다가 그 16만 8천 원에 요때 다 팔았다면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 다 팔았다면. 물론 24만 4천 원에 다 팔았다면 뭐 한 더 이익이 크겠죠. 뭐 1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최고점을 맞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6만 8천 원 정도 됐을 때 내가 다 팔았다면 얼마였을까? 그때도 한 1600은 되니까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1600 이때 다 팔은 거랑 이렇게 나눠서 판 거랑 물론 지금은 이제 물론 16만 8천 원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른다면 또 요 16만 8천 원에 전량 매도한 것보다는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눠 파는 게 좋냐 뭐 적당한 시점에 전량 매도하고 또 갈아타고 딴 거 사고 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겠죠.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어느 정도 그 회사의 흐름을 봐가면서 나눠서 파는 게 제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매도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지금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최고점에 다 파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걸 뭐 알기도 어렵고요. 다시 오를지 또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판 거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계속 매도 목표가를 올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자동 감시 기능을 통해서 오르든 떨어지든 어느 정도 목표가 이후로는 이제 나눠서 파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오를 때도 나눠 팔지만 떨어질 때도 나눠 팔면서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언제까지 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겠죠.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팔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일단 회사를 좀 볼게요. 회사의 실적을 좀 보면 일단 올해 예상 순이익은 720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회사의 순이익을 보고 이제 4분기까지 예상된 순이익을 계산해봤을 때 한 720억 정도 올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펀은 24구, PBR은 8.34구, ROE는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 자기 자본은 올해 말에 한 2,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ROE가 굉장히 높죠. ROE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러니까 그 100억을 가지면 34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거죠. 은행 이자가 뭐 1, 2%, 2, 3% 막, 물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뭐 2, 3%까지 주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ROE가 높은 회사다. 근데 이 ROE 30 넘게 한 10년을 유지한다면 50만 원도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ROE 이거 지금 버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TV가 계속 돈을 잘 벌 것 같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뭐 지금 뭐 계속 들고 있어도 된다. 5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렇게 약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22 정도, ROE를 22 정도로 놓고 계산했다. 근데 ROE를 22 정도로 계산한 이유는요, 아프리카 TV가 지금은 돈을 엄청 잘 벌지만, 물론 예전에 제가 주식을 샀던 2019년도에도 ROE가 굉장히 높았지만 28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그 계속 돈을 잘 번 건 아니고, 예전에 뭐 ROE가 뭐 10 이하인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ROE가 10 이상을 기록하다가 ROE가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온 셈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부터 ROE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계속해서 ROE가 20 넘게 유지해오고 있는데, 10년 평균, 7년 평균, 5년 평균 ROE 이렇게 계산해보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 ROE 평균이 높아지고 있다는, 계속 ROE가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인 거고, 그만큼 ROE가 그 높아지고 있고, 갈수록 돈은 많아져서 재산은 늘어나는데 갈수록 돈은 더 잘 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또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2 정도로 예상을 했고, 전 철저하게 ROE에 기반을 둔 목표가 및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ROE 22 정도로 놓고 10년 후 주가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ROE를 22 정도로, 평균 ROE를 22 정도 유지한다면 10년 후에 이제 2022년이니까 지금 2032년에 이제 예상한 주가가 한 52만 6천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는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는데, 지금 뭐 15만 1,300원이 종가인 것 같은데 15만 2,5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금액대가 크진 않으니까, 차이가 크진 않으니까 15만 2,500원에 이제 매수해서 52만 6천 원까지 도달할 때까지 10년 동안 보유한다고 치면, 이 52만 6천 원은 ROE 22 정도로 유지하고 10년 후 순이익을 구해서 퍼가 한 22 정도 된다고 예상했을 때 나오는 주가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15만 2,500원에 사서 10년 후에 52만 6천 원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예상 복리 수익률은 한 13.67%가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 13만 5천 원까지 하락한다면 지금 15만 1,300원인데 그 예상 복리 수익률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만 5천 원까지는 뭐 좀 그 소량씩 매도하면서 그 익절을 해야겠죠. 익절을 하겠지만 13만 5천 원 이하로까지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 이하 13만 5천 원까지만 오히려 사도 15% 수익은 거둘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ROE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서 10년 후 그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복리 수익률이 15% 정도 될 때 오히려 사거든요. 15% 정도 수익이 날 때 사서 한 10% 정도 될 때까지 떨어질 때 파는데, 근데 이제 15% 정도 되는 이 가격인 때까지만 팔고 더 이상 팔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프리카 TV를 다시 사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이 들까, 나는.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아프리카 TV의 이제 ROE가 보통 22 정도 되죠. 근데 ROE 그 PBR이 굉장히 높아요. 재산의 8배가 지금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된 회사인데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장기적으로 ROE 22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회사가 PBR 대비 저렴하면 정말 좋겠지만, 워낙 주가는 비싼데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니까 주가도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ROE가 높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인 거 가지고는 그 리스크 해지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ROE를 22로 뒀으면 PBR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면 복리 수익률도 22% 정도는 돼야 메리트를 갖고 매수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75,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인데 75,000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죠. 이렇게까지 뭐 주가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75,000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75,000원에 사서 10년 후에 526,000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이 한 22%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000원까지 떨어지면 정말 매력을 느끼고 막 사고 싶어질 것 같다. 근데 75,000원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 한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 같다. 근데 그 회사가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게 급격히 하락했다고 해서 매도할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막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때 오른 게 이제 회사 실적보다는 NFT 열풍에 의해서 오른 거니까. 그리고 지금 ROE가 34지만 이 ROE 34를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투자자들한테 대부분 있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OE는 34지만 이걸 유지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ROE 22 정도 아니면 30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3월 30일 날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1년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될 텐데, 최근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고성장주,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좋다면 주가는 또 재반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아까도 보셨지만, 15만 5천 원에 매도가 되고, 다음 이제 자동 그 감시 매도 기능은 13만 5천 원에 또 매도가 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한 22만 2천 원 정도의 목표가는 조금 낮췄어요. 22만 2천 원 정도로 그 상한선은 낮췄지만 이제 1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또 추가로 팔리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 익절을 하겠지만 근데 22만 2천 원은 왜 생겨났냐? 마음을 좀 낮추고 그 이제 올해 작년에는 이제 그 아까 복리 수익률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2만 올해 이제 1년이 또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으로 또 틀려지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만 2천 원 정도에 사서 그 10년 후 50만 6천 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복리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인 한 10% 정도 매도되는 기준인 한 20만 2천 원 정도에 그 상승했을 때는 팔리게 해놨고 그 하락은 13만 5천 원까지 추가로 더 하락하면 또 팔리게 해놨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5천 원 이하에까지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오히려 한 10만 원 이하까지 더 떨어진다면 그 아프리카 TV를 또 매수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근데 10만 원 이하까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른 회사 사면 됩니다. 사실 뭐 아프리카 TV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는 많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면 아프리카 TV 사는 거고 뭐 아프리카 TV가 그 가격까지 안 떨어진다고 해서 막 언제 떨어지나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이 회사가 그게 안 떨어지면 다른 또 싼 회사를 사면 되니까 그렇게 뭐 아프리카 TV가 떨어져 주면 좋은 거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익절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냈으니까 좋은 거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되라 말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를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회사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장기간 보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회가 왔을 때 또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나눠 팔고 또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방식들을 하는 게 개인적인 그 매수 매도 스타일인데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매도 스타일이나 매도 방법을 또 그 주식 매매 기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내용 중에 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고, 틀린 내용 있다면 댓글로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주식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